보니까 이제 저는 그 분위기를 뭐 알고 있었다 측면도 있겠지만 뭐냐면은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데 민주당의 보관은 뭐냐면 맞아요. 지역구까지 단일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로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는데 올인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갖고 조국 장관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이 주제랑 관련이 있거든. 어제 또 2심에서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네. 와, 법원이라고 하는 게 나 사법계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이런 재판으로 끝났던 사건이라 재판 하나만 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조국 장관한테만 들이대는 잣대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반성도 안 하고 있대. 야, 니들이 그럴 만한 자격 되냐? 그 판사놈 저 예를 들면 무슨 뭐 입시비리니 뭐네 그 기준으로 한번 털어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다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누구나 다 이 부분에 어떤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조국만 놓고 털어대는 거예요. 판사가 이 재판을 조국 무죄라고 해줄 수 없을 만큼 그 저변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례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용이나 양승태 관련된 그 법원 결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승태 같은 경우는 47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나오고 이재용은 19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그 몇 개 안 되는 사소한 그 오해나 실수만으로도 지금 징역 2년을 지금 선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 사실상 출마 선언은 했지만 출마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됐거든요. 만약에 지금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지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형 확정이 되면 사실 국회의원직이 또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그 직에 대해서 출마 선언을 했다기보다는 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공식적인 활동을 하겠다라고 어떤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국 장관의 어떤 정치적 생명 자체가 법원 판결에 지금 달려 있는 거여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직을 내가 그러니까 쟁취하겠다라는 의미하고는 좀 약간 결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누가 봐도 국민 상식에 비춰보면 예를 들면 야 이거 뭐 문제가 됐으니까 한 벌금 100만 원? 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실형 선고했잖아요. 네. 집행유예도 없어요. 징역 2년이란 네.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조국 유죄 받았으니까 출마하면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 진영에 있어. 그게 이낙연 부류예요. 근데 어떻게 조국한테만 이렇게 하냐? 어차피 총선 때까지 대법원 판결 안 나와요. 대법원 판결 유죄 확정돼서 뭐 날아갈 수도 있겠지. 예. 문제는 이럴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민주 진영의 결이 있어요. 조국 억울해. 윤석열의 이종의 정치보복 같은 거야. 근데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국을 버리고 가자. 나는 이분이 진짜로 어떤 식으로 출마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묻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최소한 진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조국을 비난했던 정의당과도 손을 잡으면서 잡을 거잖아 지금 현재로서는.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조국은 우리 표에 도움 안 되니까 버리고 가자고 하면 저는 민주당 선거 오히려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잘못돼 있는데 이재명, 조국 쌍두마차가 윤석열이 지금 그게 이슈가 안 된다니까요. 조국 출마해도 이슈가 안 돼. 조중동이 흔들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나 유죄 받았으니까 총선 불출마할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결정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진영 입장에서는 조국 국회의원으로 대라라고 밀어주는 게 으쌰으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처음에 조국 장관 출마 움직임이 막 있기 시작하니까 주저앉히려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뭐 조국 심판 선고된다. 이미 그 시기는 지났어. 조국
소위 말하면 그쪽이 말하는 조국 사태가 막 일어난 게 21대 총선이에요. 그렇죠. 21대 총선에서 이미 심판을 끝났는데 그걸 다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조국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갈라치기 더하기 조국이 나와서 더 시너지가 나고 그 사법 피해자들이 다시 복권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국 장관 SNS 요거는 이미 메시지로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예요. 실제 이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2024년 2월 8일 항소심 선고 후 발언.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는 5년의 시간은 저와 가족들에게 무간지옥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여러 차례 국민들께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네. 올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국 장관의 메시지고 아까 그 메시지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요거는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흠집 있고 상처 많은 그 힘이라도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라 하시면 그리 하겠습니다. 퇴행하는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몸을 던져 막으라 하시면 그리 하겠습니다.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뿐 아니라 저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수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국 장관과 소통을 했을 때 일관된 메시지는 그거예요. 윤석열 심판 선거에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왜 나를 왜 안 받아주지 하고 거기에 불만을 품으실 분도 아니에요. 진짜 인격 하나만큼은 최고인 사람인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최종 결정을 민주당이나 조국 장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지금 총선 코앞에 두고 목도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죄가 안 됩니다. 감찰 무마, 입시비리, 징역 2년, 실형 마도.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에 갖고 있는 대부분의 적폐성 같은 거거든요. 으쌰으쌰 힘내시라. 이런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국회의원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지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조국 장관 같은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동형으로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정당들이 난립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비례 순번에서 1번, 2번 차지하고 3번이 이제 누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할 텐데, 그러니까는 그 비례연합 정당이 나왔을 때 이 비례연합 정당이 민주당을 대신하는 정당이다. 여기에 표를 주시면 민주당에 표를 주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다라는 걸 말없이 설득할 수 있는 건 조국 장관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송영길 대표가 있었는데 송영길 대표는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관점에서 조국 장관만큼 아무 설명 없이 이 사람의 존재만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 인물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 그 환경에서는 조국 장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시각을 조중동의 시선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헤드라인 몇 개 돌리면은 벌벌 떨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 사법부가 기울어진 거. 이현령 비현령이야. 잣대가 달라. 이런 부분과 정말 비열하게 이낙연식으로 조국을 버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지역구 이야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내고 있는 메시지는 비례연합으로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포함되는 게 이런 거죠. 여기도 이제 저쪽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중텐트 하나는 쳤어요. 녹색정의당이나 새진보연합은 중텐트 정도 쳐진 거잖아요.
여기 민주당이 있고 진보당이 있어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뭉쳐질 거고 여기에 이제 뭐 조국 신당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송영길 신당이 될 수도 있고 뭉쳐지겠죠. 그러면 비례로만 뭉치는 게 아니라 비례로만 뭉치는 상황이 아니고 지역구까지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다른 진보 정당들이 표를 갉아먹어서 질 수 있을 만한 선거구는 싹 단일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있어서 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메시지를 꽤 냈습니다만 지역구까지도 시너지가 난다.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애매한 지역구 많지는 않아요. 내가 봐서 손가락 하는 게 꼽아. 손가락에 꼽아. 그렇죠. 5개가 채 안 5개 된다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보는데 예,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고향이죠, 고향. 고향갑? 고향갑이던가? 네. 맞죠. 고향갑인데 여기에 보면은 국민의힘을 빼고 여러분들 보시면 민주당하고 심상정 정의당까지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와, 유여해가 저기 나가네요. 마차님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어쩐지 낯이 있다. 어쩐지 뭐 예. 어쩐지 나시 있더라. 두 번째 유효회가 있네 진짜. 음. 어쨌든 이런 상황들에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총선은 2달 더 남지 않았다. 정말 고민이 많겠네요. 예, 정말 이건 이재명 대표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실무선에서 한번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정의당이 이게 비례 대연합에 들어온다면 조건부로 심상정 은퇴를 조건으로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그 굉장히 큰 책임이 사실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이 심상정의 책임을 우리가 절대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의당이 워낙 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심상정이 대선을 완주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했지만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침묵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심상정이 가져간 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받지. 그러니까 나도 정의당은 빼고 싶은데 정의당 지금 나가면요 의석 한석 얻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강서구 상황이 구청장 그렇죠. 재보궐 때 봐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심상정을 공천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경선하면 민주당이 이깁니다. 심상정 끼고 저렇게 경선하면 민주당이 이긴다고. 네, 3파전으로 가면 민주당이 이긴다고. 이기죠. 예. 이럴 때 공천의 누리 어떻게 될 거냐. 저번에 창원에 우리 저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있는데 여영국이 네. 지지율 뭐 10%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허성무 양보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훨씬 잘 나오잖아요. 어. 그런 구역은 양보할 수 없는 어. 거죠. 월등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역도 있어요. 지금 강성희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에 재보궐. 재보궐로 지금 됐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지역구 양보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해왔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성희 의원이 저 지역에서 사실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도 상당한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검토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진 않아요. 뭐냐면은 연대에 대해서 지지도를 뽑을 때 그렇게 뽑으면 안 되지. 진보당 하나,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예. 지지도가 강성희, 뭐 저 최영재, 정운천, 이덕춘, 양경숙 다 놓고 지지가 당연히 그거는 현역인 강성희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 현역 강성희가 한 20% 정도, 30% 정도 나오면 강성희가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강성희 의원이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많이 그렇죠. 올라간 예, 측면도 예, 있고, 근데 저 당시에 민주당이 출마를 안 했었기 때문에 또 진보당한테 밀어준 면도 있었고, 근데 이번 총선에 민주당이 출마를 하게 되면 또 판세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지금 그 박광근 의원이 지금 거기 위원장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러니까 5개 미만, 최대한 맥시멈 5개 미만을 제외하고 나면은 민주당이 얻는 의석은 더 훨씬 많아질 거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고요. 여기에 누구나 할 거 없이 배제하지 않고 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정의당은 빼세요. 난 정의당은 진짜 이 정의당은 자체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하시고 1부 마치겠습니다. 자,
파란 하늘님 감사하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더한 범죄자도 등용하고 선거에 나옵니다. 우리 민주진영은 조국 일가에게 큰 빚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그가 가는 길에 꽃길은 깔아주지 못해도 비난하지 맙시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